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목 이물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불편해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에 따갑거나 아픈 통증이 아니라 이물감이 느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가래가 붙어 있는데 뱉어지지가 않아요. 목이 꽉 막혔어요.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목 이물감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목 이물감이라는 증상은 참 어려운 증상이에요. 병원마다 이야기하는 원인도 가지각색이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이상 목 이물감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목 이물감이 있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이물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이물감이 있을 때는 먼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선 목 이물감이 있는 분들은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코 안이나 목 안에 이상이 있는지 비경과 후두경으로 검사를 하는데 목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병이 있다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축농증이라 불리는 만성 부비동염이라는 것이 있으면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물감을 만들 수 있고 또 편도 결석이나 후두암과 같은 병들도 이물감의 원인이 되는데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모두 진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목 이물감이 있으면서 목이 쉬었다든지 목이나 코에서 피가 난다면 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식도에 발생하는 다양한 병들이 목 이물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식도 입구에 생기는 암이나 개실 모두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있고 목 이물감의 원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목 이물감과 함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가슴쓰림이 같이 있으면 꼭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편 갑상선 초음파는 혹시 모를 갑상선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갑상선 뒤쪽으로 큰 혹이 생기면 목을 눌러서 이물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역류성 후두염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내시경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해드리는데요. 역류성 인후두염은 목 이물감의 흔한 원인이고 위산이 식도를 지나서 목까지 올라왔을 때 목에 염증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목 이물감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역류성 후두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목 이물감의 원인을 역류성 인후두염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 정상인 사람도 검사를 해보면 역류성 인후두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역류성 인후두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 이물감의 원인이 역류성 인후두염이다 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역류성 인후두염이 있더라도 내시경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처럼 목 이물감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코와 목을 관찰하는 검사가 필요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내시경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검사를 하면 목 이물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사는 다 마쳤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만약 목 이물감뿐만 아니라 음식을 삼키려고 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꿀꺽하고 넘어는 갔는데 곧이어서 가슴이 꽉 막히거나 아픈 통증이 오면 식도 운동 질환이라는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식도 운동 질환은 음식을 내려보내는 식도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상적인 식도는 연화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음식을 삼키면 식도가 움츠려들면서 음식을 내려보내고 다시 아래쪽에 있는 식도가 움츠려들면서 음식을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식도 운동 질환은 음식을 삼켜도 식도가 아예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더라도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축해서 음식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통증만 유발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러한 경우는 식도 내압 검사라고 하는 특수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 이물감과 함께 음식이 삼켜지지 않거나 음식이 내려가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식도 운동 질환을 진료하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 이물감의 원인으로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 위에만 있어야 하는데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만드는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10명 중에 5명 정도만 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이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많아요.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목에 염증이 생기면 목 이물감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위식도 역류질환 중에서도 역류성 인후두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식도만 자극해도 이 자극이 신경을 타고 목과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을 수축시켜서 목 이물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 이물감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위식도 역류질환을 떠올릴 만큼 위식도 역류질환은 목 이물감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알려진 것만큼 또 생각만큼 위식도 역류질환은 목 이물감의 큰 원인이 아니에요. 실제 목 이물감이 있는 환자에게 위식도 역류질환을 의심해서 위산 억제제를 처방하면 평균적으로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증상 개선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목은 식도와 달리 위산을 청소하는 기능이 없고 숨구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각신경이 아주 예민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목 이물감은 가슴 쓰림이나 명치가 꽉 막힌 것 같은 다른 식도염 증상보다 쉽게 좋아지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치료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식도염 치료를 꾸준히 계속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 치료를 2주 이상 했는데도 목 이물감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위식도 역류질환 외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생활습관을 조심하고 또 고쳐야 하는지는 카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도 괄약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식도에는 2개의 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은 식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두 번째 문은 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이 문은 자동문처럼 스스로 알아서 필요할 때 열렸다가 필요할 때 닫히는 근육 뭉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괄약근, 우리말로 조임근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문을 식도 위쪽에 있다고 해서 상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고 이 상부식도 괄약근이 비정상적으로 꽉 조일 때 목 이물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괄약근이 왜 말썽을 부리는지는 아직 연구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확실한 원인은 스트레스, 술, 담배이기 때문에 목 이물감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라면 일단 술, 담배 끊는 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목 이물감 환자의 반, 적어도 50% 정도는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목 이물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해질 때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또 건강염려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목에 대한 검사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불안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목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장애 치료를 하고 나서 목 이물감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또한 잘 해결되지 않는 목 이물감에는 소량의 항우울제를 사용하는데, 항우울제 복용 후에 목 이물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목 이물감은 정신적인 원인이 많아서 필요한 검사를 다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나쁜 병이 있을까봐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불면증, 우울감이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은 아닐지 꼭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신이 염두에 두는 신체 부위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독감 주사를 놔줄 때 움직이지 마, 움직이다가 다른 곳을 찌르면 더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주사를 놓으면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아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TV를 볼 때 팔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팔을 주무르다가 주사를 놓으면 바늘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TV를 계속 봐요. 팔에 주사를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팔에 정신을 집중하면 감각도 예민해져서 얇은 바늘도 아프게 느껴지지만, TV에 정신이 팔려서 팔은 신경도 안 쓰는 상황에서는 바늘이 들어가도 별로 아프게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현재 목 이물감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허벅지 안쪽을 살짝 10초 정도 꼬집어 보세요. 적어도 허벅지를 꼬집는 동안은 목 이물감은 못 느끼셨죠? 허벅지의 신경을 곤두세우면 다른 부위의 감각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목이 좀 어떨까? 이물감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은 괜찮지만 이물감이 또 언제 나타날까? 하고 계속 목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 느끼지 못할 증상도 느껴지게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서 불안감이 생기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목 불편감이 있다 뿐이지 나쁜 병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목 이물감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나쁜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면 악화되는 두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머리가 왜 자꾸 아프지? 혹시 뇌 종양이라도 생겼나? 라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과로 그만하고 마음 편안히 좀 쉬라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간간이 악화되는 목 이물감이 있다면 이제 좀 편안히 쉬세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위험 수위입니다 라고 목이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 이물감의 원인과 필요한 검사, 또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즘처럼 절실히 느끼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 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